이걸로 끝내죠. 예비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봉투 하나를 식탁 위로 밀어냈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룸 안을 갈랐죠. 34 딸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애써 참던 숨을 놓쳐버렸고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대편에 앉아있던 67의 아버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등에 핏줄이 하나씩 도드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릴 거라 생각하셨어요?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고 조롱은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죠. 다만 눈빛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물컵이 테이블 위로 내려꽂혔습니다. 숨소리조차 사라진 룸 안에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죠. 축복이 오가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5월 어느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박소연 씨는 부모님과 함께 예비시댁 식구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34살의 초등학교 교사인 소연 씨, 1년 넘게 사귄 약혼자 윤도현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오늘이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소연은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옷을 5번이나 갈아입었고 화장도 3번이나 지우고 다시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짓는 연습을 했지만 입꼬리는 자꾸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도연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하고 소연을 아꼈습니다. 문제는 도연의 어머니였습니다. 김영희. 70세의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실력자였습니다. 소연은 2달 전 도연과 함께 어머니를 뵙러 갔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우리 도연이한테 잘해줘야 해요. 우리 아들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영희는 웃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옷차림부터 가방, 구두까지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했죠?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연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질문은. 뭐가 어때서?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소연은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상견례는 두 집안이 처음 만나는 중요한 자리니까요. 소연은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이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한명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소연아, 긴장 풀어. 우리 딸이 얼마나 좋은 애인데. 자신감 가져. 엄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버지 박재혁은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평생 과묵했던 아버지였지만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2층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공간, 통창 너머 작은 정원, 우아하게 차려진 식탁.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이런데 처음 와보네.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도 당당하게 있으면 돼. 재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 1시 정각.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김영희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한복에 진주 목걸이, 손목에 비싼 시계,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영희의 모든 것이 나는 다르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한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숙이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재혁입니다. 재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재혁을 보는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적대감이었을까요? 소연은 그 미묘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상견례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영희의 질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연 씨, 학교는 어디 나오셨죠? 사범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거기요? 영희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서울대 나왔는데. 도연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은 어디 사세요? 노원구에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아, 노원구. 거기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여보. 재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결혼하면 다 가족인데 뭘 숨겨요? 소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 핏줄이 하나씩 도드라지고 있다는 것을, 주먹이 조금씩 쥐어지고 있다는 것을. 식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흰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끝내죠. 영희는 그 말과 함께 봉투를 식탁 위로 밀어냈습니다. 쿵!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순간의 소리. 그 안에 든 것이 무거운 현금 뭉치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애써 참던 숨을 놓쳐버렸습니다.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뺨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자료죠. 아니, 위로금이라고 해야 하나? 영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릴 거라 생각하셨어요?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조롱은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대기업 부장이에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소연 씨 같은 평범한 선생님이 우리 며느리가 되기엔. 글쎄요. 어머니,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앉아. 엄마가 하는 말 들어. 영희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는 엄마가 해야지. 너는 못하잖아.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소연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박재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등의 핏줄은 이제 선명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소연 씨 1년 연봉은 되겠죠? 받으시고 조용히 정리하세요. 우리 도연이한테는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예요. 엄마, 제발. 도연이 울먹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물컵이 테이블 위로 내려 꽂혔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컵이 흔들렸습니다.
룸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박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슬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상견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우리 딸이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모욕이라고요? 전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사실이든 아니든 재혁이 봉투를 영희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우리 딸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혁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자, 소연아.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명숙도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재혁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영희의 목소리가 그들을 멈췄습니다. 당신, 혹시? 재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소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아버지였는데, 아빠, 괜찮아, 소연아. 재혁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뒷좌석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멈췄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자리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연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물 좀 마셔. 어머니가 물을 건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명숙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한쪽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여보, 명숙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아까 식당에서 물컵을 내려놓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아빠는 그 여자가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는데도 끝까지 참았을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그리고 왜 마지막에 물컵을 그렇게 내려놓으셨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소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화 많이 냈어.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소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나도 화났어. 하지만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여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소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저런 사람이? 그날 저녁 식사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자기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도연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결혼 정년기라서 주변에서 재촉해서 그래서 만난 걸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오래 그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강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든든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 혼자 있게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소연도 울었습니다.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나가셨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아침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응? 일찍 일어났네. 엄마, 어젯밤에 아빠가. 응, 나도 봤어. 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빠 앨범 보고 있더라. 무슨 앨범이에요? 옛날 사진들. 엄마는 아빠한테 물어보셨어요? 왜 그러시는지?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빠는 묻지 않는 게 나아. 말하고 싶을 때 말씀하실 거야. 하지만 소연아, 명숙이 딸을 봤습니다. 내 아빠는 평생 한 번도 자기 과거 얘기를 안 하셨어. 결혼 전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거의 아무것도 모르지. 왜요? 모르겠어. 아마 말하기 싫은 이유가 있으셨겠지. 소연은 불안했습니다.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 소연은 동료 교사 지은에게 어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뭐, 봉투를 밀어냈다고? 지은이 깜짝 놀랐습니다. 응, 상견례 자리에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드라마도 아니고. 나도 믿기지 않아.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헤어질 거야?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지은아, 너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 특히 시어머니는 정말 중요해.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과 후 소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보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왜요? 왜 말할 수 없었어요? 명수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집안을 알아. 뭐라고요? 40년 전에 나는 그 집안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 소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집안 여동생을 사랑했었어. 소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 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명수가. 평생 숨겼어. 말할 수가 없었어. 소연은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그 집안 사람을 사랑했다고? 거실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은 거실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아 부모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도청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25이었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지. 대학은 가난해서 못 갔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지. 건설 현장에서. 소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 사장님 동생이 가끔 현장에 왔어. 대학생이었지. 건축학과 다니면서 현장 실습 본다고. 그 사람이 김영희였어요? 아니, 김영희의 딸이었어. 이름은 김서진.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아니라 도연의 이모였던 것입니다. 서진이는 착했어. 현장 인부들한테도 존댓말을 쓰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가까워졌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됐어. 1년 정도 만났어. 몰래. 서진이 집안에서 알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들켰어. 서진이 어머니, 그러니까 김영희한테. 그래서요? 영희는 날 불렀어.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서 영희는 날 봉투를 내밀었어. 딱 어제처럼. 소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걸로 끝내줘. 우리 동생한테서 떨어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어울릴 거라 생각했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어제 영희가 소연에게 했던 그 말. 나는 거절했어. 돈은 필요 없다고 서진을 사랑한다고 말했지. 그랬더니요. 영희는 웃더라. 그리고 말했어. 그럼 우리 동생이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서진을 사랑한다면 떠나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떠났어. 서진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사라졌어. 왜요? 왜 싸우지 않았어요? 명수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가난했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 영의 말이 맞았어. 나는 서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어. 그래도 나는 도망쳤어. 비겁하게. 그리고 이름도 바꿨어. 소연은 놀랐습니다. 아빠가 이름을 바꾸셨다고? 원래 내 이름은 김재혁이었어. 김씨 성의 재혁. 그런데 박씨로 바꿨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 나한테 가족관계 증명서를 안 보여주셨던 거예요? 미안해. 서진 씨는 어떻게 됐어요? 긴 침묵. 5년 후에 신문에서 봤어. 부고 기사. 어머니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진이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29에 세상을 떠났어. 세상에. 내 잘못이야. 내가 떠나지 않았으면. 아니,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영희를 봤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어. 나는 도망친 사람인데. 여보. 그리고 소연이가 우리 딸이 똑같은 모욕을 당하는 걸 보고 나는 정말.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빠. 아버지와 어머니가 놀라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아, 언제 온 거니? 다 들었어요. 소연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잘못 없어요. 소연아. 아빠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때 상황에서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소연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과거 때문에. 아니에요, 아빠. 이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사실 소연은 3개월 전에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도연의 어머니 김영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했던 말들. 우리 동생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도연이가 외아들이에요. 내가 지켜야 해요. 그리고 도연이 한 번 말했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안 그러셨대. 이모가 돌아가신 후로 변하셨대. 소연은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도연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자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단처럼 꾸며진 공간. 그리고 사진 속 여자는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모예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예쁘시네요. 엄마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이모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는 많이 변하셨어요. 소연은 그 방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영희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온 것입니다. 가난한 청년을 쫓아낸 것. 그것이 딸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 그래서 영희는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들이 평범한 집안의 딸과 결혼하려 할 때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과거를 반복한 것입니다. 소연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세 식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이랑은 어떻게 할 거니?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도연이를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처음엔 좋았어요. 도연이는 착하고 잘생기고 직장도 좋고 주변에서도 잘 만났다고 했고.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건이 맞아서 만난 건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가 소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어요. 소연아, 도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엄마한테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제도 봤잖아요. 엄마가 저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도연이는 제대로 말리지도 못했어요.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결정을 존중할게.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소연은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아? 응, 우리 헤어지자. 뭐,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소연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엄마한테 내가 다시 얘기할게. 엄마 마음 돌릴 수 있어. 도연아? 소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 엄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긴 침묵. 미안해, 도연아.
넌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소연아, 행복하게 살아. 안녕. 소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연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에 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계속 연락했습니다. 문자, 전화, 카톡. 하지만 소연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 앞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소연이 열어보니 흰색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그 봉투, 그리고 편지 한 장. 소연 씨께 받으세요. 당신 가족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김영희 소연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한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백 이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0년 전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숙은 남편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결혼 전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그 여자를 잊지 못했던 걸까? 나는 두 번째 선택이었던 걸까? 새벽 3시 명숙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잠 안 와요? 당신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명수가 재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평생 숨긴 거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 거야. 나도 알아. 명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여보는 나를 사랑한 적 있어요? 재혁은 아내를 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궁금해서요. 나는 여보의 두 번째 선택이었나요? 명수가 재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선택이 아니야.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내 구원이었어. 네. 서진이가 떠나고 나는 5년 동안 방황했어. 술만 마시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일도 대충 하고.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입원했어. 간이 나빠져서. 그때 당신을 만났지.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명숙은 간호사였고 재혁은 환자였습니다. 당신이 날 돌봐줬어. 밥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퇴원 후에도 안부 전화해주고. 그땐 그냥 환자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전부였어. 재혁이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 진짜로. 명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한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알아요. 하지만 함께 살면서 당신이 소연이를 임신했을 때, 소연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웃고 울면서 나는 진짜 사랑을 배웠어. 재혁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서진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내 마지막 사랑이야. 그리고 진짜 사랑이야. 명숙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명숙아. 평생 말 안 했던 거.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계속 김영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날 그 여자의 얼굴, 목소리, 손짓.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김영희도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동생을 잃은 여자.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사는 사람. 그래서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명숙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김영희 씨.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지도 동생을 잃고 살아온 40년이 어땠을까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을까요? 명수가 그 사람이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알아요. 나도 화가 나요. 하지만 명숙이 남편을 봤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해요. 재혁은 잠시 생각하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아직은 못하겠어.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날 저녁 명숙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봤습니다. 김영이었습니다. 명숙은 놀라 멈칫했습니다. 영희도 명숙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은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산책하다가. 영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댁이 여기서 멀지 않나요? 멀죠. 차로 1시간 걸려요. 그런데 왜? 그냥 오고 싶었어요. 영희가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이 동네가 제 동생이 살던 동네였거든요. 명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40년 전 서진이가 여기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았어요. 대학 다닐 때. 그때 저는 반대했어요. 집에서 통학하라고 했죠. 하지만 서진이는 독립하고 싶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명숙은 남편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미쳤어요. 제 동생이 가난한 건설 노동자와 사귄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쫓아냈어요. 돈을 주면서 동생한테서 떠나라고. 영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한테도 말했어요. 그런 남자랑은 결혼할 수 없다고.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 서진이는 울면서 빌었어요. 엄마, 재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착하고 저를 사랑해요. 제발 인정해 주세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동생분이. 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 방에만 있고 2년 동안 병원을 다녔어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영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진이가 신문 기사를 봤어요. 재혁 씨가 이름을 바꿔서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기사. 명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는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세상에, 제 잘못이에요. 영희가 울었습니다. 제가 동생을 죽인 거예요. 명숙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40년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짓을 하신 거예요? 우리 딸한테?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도연이가 소연 씨를 데려왔을 때 순간 서진이가 생각났어요. 또 평범한 집안 딸이에요. 또 우리 집안이랑 안 어울려요. 또 영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신 거예요. 봉투를 내밀면서 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명숙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소연이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상처받았어요. 깊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고통스러웠다는 건 이해해요. 영희가 명숙을 봤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네. 도연 씨, 당신 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때는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영희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두 여자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명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한명숙 씨, 네, 재혁 씨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서진이가 마지막까지 그분을 사랑했다고.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 둘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영희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도연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약혼 반지도 돌려주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만나자고 했지만 소연은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나는 내 엄마와 함께할 수 없어. 소연아, 엄마는 변할 수 있어. 내가 설득할게. 도연아. 소연이 슬픈 눈으로 약혼자를 봤습니다. 넌 엄마한테서 벗어나지 못해. 그게 문제야. 무슨 소리야? 상견례 때 봤잖아. 내 엄마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너는 제대로 말리지도 못했어. 그건 나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아. 미안해. 도연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계속 사과했고 어머니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소연이 말했습니다. 응? 아빠는 그 사람, 김서진 씨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재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다, 소연아. 진짜요? 진짜야. 재혁이 아내를 봤습니다. 나는 지금 내 엄마를 사랑해. 그게 진심이야. 명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재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이에 대한 미안함은 평생 가져갈 것 같아. 미안함이요? 내가 도망쳤으니까. 비겁하게. 그리고 그 결과가 저렇게 됐으니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김영애 씨는 아빠를 알아본 걸까요? 상견례 때? 재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알아봤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영애 씨가 날 보는 눈빛이 달랐어. 놀란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봉투를 내밀었던 거예요? 아마도.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묘한 인연이네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그러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이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아, 여기 왜 와? 소연아, 나 진짜 할 말이 있어. 5분만, 아니 3분만 시간 좀 줘. 소연은 망설였지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뭔데? 소연아, 나 엄마한테 말했어. 뭐라고? 다시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하겠다고. 소연은 놀랐습니다. 진짜? 응. 엄마랑 크게 싸웠어. 평생 처음으로. 도연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래? 화내시더라. 그러다가 울었어. 우셨어? 응. 나도 처음 봤어. 엄마가 우는 거.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자기 동생 이야기를, 이모 이야기를. 소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모가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돌아가셨대. 그 후로 엄마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웠대. 그래서 나한테 간섭했던 거래. 나를 지키려고. 도연이 소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엄마한테 말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도연아, 소연아, 나 정말 변할게. 엄마한테서 독립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왜? 내가 변한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는지 모르겠어.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 너는 착하고 다정하고 조건도 좋고.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결혼 정년기라서 주변에서 재촉해서 그래서 만난 건지. 소연아, 미안해, 도연아. 나도 정리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소연은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소연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에 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웃던 순간들, 손을 잡고 걷던 거리, 함께 계획했던 미래. 나는 정말 도연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어느 날 소연은 동료 교사 지은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너 요즘 괜찮아?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 내 얼굴 봐. 살 빠졌어. 소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없으면 불안한 거. 불안? 응. 상대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보고 싶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고. 소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도연이 없으면 불안했나?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습니다. 도연과 헤어지고 나서도 소연은 잘 지냈습니다. 슬프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럼 나는 도연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이 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편지, 사진, 작은 인형. 소연은 편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소연아,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항상 응원할게. 소연아, 내가 있어서 행복해. 사랑해. 소연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편지를 읽으면서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정말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그리고 자신도 도연을 좋아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을까? 소연은 잘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빠, 응? 아빠는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이라고 확신했어요? 재혁은 웃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럼요. 그냥 고마웠어. 날 돌봐줘서. 그게 사랑으로 변한 건 언제예요? 재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저요? 응. 내 엄마가 너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그럼 사랑은 순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첫눈에 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사랑을 배울 수도 있고, 저는 어떤 타입인 것 같아요? 재혁이 딸을 봤습니다. 넌 신중한 아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사랑을 배우는 타입이겠지. 소연은 한참을 걷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도연이를 다시 만나면 안 될까요? 재혁은 놀라 딸을 봤습니다. 내 마음이야, 소연아. 하지만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는 좋은 애야. 나도 인정해. 하지만 그 집안은 복잡해. 영애 씨가 있는 한 평탄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해봐도 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도연을 한 번 더 만나보기로.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소연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 씨,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왜요? 할 말이 있어서요. 영희는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이틀 후 소연은 영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영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사과받고 싶어서요. 네,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봉투 말고.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동생 때문이었어요. 동생분이요? 40년 전 제 동생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계급이 안 맞는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쫓아냈어요. 봉투를 주면서 딱 소연 씨한테 한 것처럼. 소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동생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연이한테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도연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를 쫓아내려고 하신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소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정말 도연이를 지키고 싶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됐어요. 네. 진짜 사랑은 지키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도연이가 선택한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과거를 반복하신 거예요. 동생분한테 했던 것을 또 도연이한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요? 소연은 영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도연이를 믿어주세요. 도연이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영희는 한참을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 혹시 도연이랑 다시 모르겠어요. 소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어르신이 간섭하지 않으신다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다시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세요? 네, 진심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동생 이야기를 했고 소연은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이해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소연은 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도연은 변했습니다. 더 독립적이 되었고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이사한다고 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진짜? 응. 혼자 살 거야. 이제 어른이니까. 소연은 웃었습니다. 잘했어.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다시 상견례 해볼까? 뭐? 이번엔 제대로 축복받는 자리로.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시래? 응. 엄마도 원하셔. 소연은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찬성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괜찮아. 아버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내 선택을 믿을게. 그렇게 두 번째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소였습니다. 조용한 한옥 레스토랑. 소연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괜찮을까?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소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과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한복을 입었고 표정도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혁이 답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소연은 긴장했습니다. 또 봉투인가? 하지만 영희가 꺼낸 것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편지. 이걸 드리고 싶어요. 재혁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25의 재혁과 23의 서진. 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서진이가 간직하던 사진이에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서진이 방에서 찾았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재혁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진이가 쓴 편지예요. 재혁 씨 앞으로. 재혁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재혁아,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쓰고 싶었어. 엄마가 우리를 갈라놨을 때 나는 정말 화가 났어.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지, 왜 사랑만으로는 부족한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엄마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됐어. 재혁아, 나는 내가 떠난 게 이해돼. 너는 비겁한 게 아니야. 현실적이었던 거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친구로 웃으며 만나고 싶어. 사랑해, 재혁아. 항상. 서진. 재혁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명숙이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영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혁 씨. 4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혁은 한참을 눈물을 닦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미안했습니다. 그때 용기가 없어서. 아니에요. 제 잘못이 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재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놓아주겠습니다. 영희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40년의 원한이 그렇게 풀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영희는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시겠어요? 소연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희가 가방에서 또 봉투를 꺼냈습니다. 소연은 긴장했지만 영희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돈이 아니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혼수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며느리한테. 소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따뜻하게 끝났습니다. 나오면서 소연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재혁은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진짜요? 응. 이제 정말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서진이를. 소연은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연과 도연은 결혼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영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켜봐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영희는 소연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뭐예요? 열어봐요. 소연이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서진이 반지예요. 제가 서진이한테 준 성년 선물이었어요. 너무 귀한 건데 소연 씨가 가지세요. 서진이도 기뻐할 거예요. 소연은 반지를 끼워 보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영희는 소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행복하게 해줄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소연과 도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영희는 가끔 방문했지만 미리 전화하고 왔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도연아, 소연 씨 잘 모셔야 해. 알아요, 엄마. 영희는 금방 돌아갔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소연의 부모님도 가끔 방문했습니다. 잘 지내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요. 도연이가 잘해줘? 네, 정말 잘해줘요. 아버지는 사위와 술을 마셨습니다. 소연이 잘 부탁해. 네, 장인어른.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믿는다. 두 남자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명숙이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 소연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임신했어요. 뭐? 명숙이 소리를 지르며 딸을 안았습니다. 진짜? 진짜야? 네, 엄마. 재혁도 일어나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한다, 소연아. 고마워요, 아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소연 부모님, 도현, 영희. 영희는 초음파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니. 믿기지 않네요. 어머님도 할머니 되시면 손주한테 잘해주셔야 해요. 소연이 농담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손주 최고로 예뻐할 거예요. 모두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영희가 말했습니다. 재혁 씨, 명숙 씨, 그리고 소연 씨.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어머님. 소연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동생을 잃고 4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영희가 모두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영애 씨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재혁은 서진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잘 지내지? 나는 이제 괜찮아. 정말 행복해. 명숙이를 만나서 소연이를 낳아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재혁은 사진을 앨범에 넣었습니다. 이제 안녕, 서진아. 편히 쉬어. 그리고 앨범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니 명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요. 재혁은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명숙아. 응? 사랑해. 명숙이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1년 후, 소연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재서, 소연이 말했습니다. 재서? 응. 아빠 이름 제자, 그리고 도연이 이모님 이름 서자. 도연은 놀랐습니다. 영희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지을 거예요? 네. 두 분을 기리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재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소연아. 아니에요, 아빠. 당연한 거예요. 100일 잔치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기 재서는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영희는 진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주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하지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사랑했습니다. 소연의 부모님도 행복했습니다. 외손자를 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좋은 아빠가 되었습니다. 매일 일찍 퇴근해서 아기를 돌봤습니다. 소연은 육아휴직을 하며 아기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봉투가 내려앉았던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서, 화해, 그리고 사랑. 그것이 이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